걷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불과 150여 년 전의 일이다. 수동작업이 기계작업으로 바뀌고 걷거나 말을 타는 대신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겼다. 이후 우리 몸이 수고를 덜어주는 수많은 기계가 등장하면서 두 다리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대인은 얼마나 몸을 움직일까?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남녀 모두 10여 년 전보다 20% 이상 신체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운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이나 운동 강좌에 등록하는 것이다.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결심한 이후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등록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운동시설에 등록한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무려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 6천여 명의 일상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에 신체 활동 부족과 건강의 불균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중강도로 걷기만 해도 뱃살이 빠진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율은 2005년 31.3%에서 2016년 34.8%로 10여 년 사이 비만율이 증가했다. 복부 비만율도 2010년 24.3%에서 2016년 29.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가하는 비만율을 잡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등 28개 나라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설탕세라는 것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대책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비만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7년 4조 3천억 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비만, 특히 혈관질환, 암, 치매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복부 비만은 관리가 필요하다.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소비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에서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60대 피실험자가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기를 착용하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다.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기는 인체가 산소를 얼마만큼 섭취하는지 측정하는 기기다.
산소 측량량으로 근육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정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기, 선 자세로 설거지하기, 온몸을 움직여 걸레질하기, 실내 스트레칭하기 등의 동작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일상의 움직임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텔레비전 시청하기 같은 앉은 자세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설거지 같은 선 상태의 동작, 다음은 스트레칭 같은 맨손 운동, 걸레질같이 온몸을 쓰는 동작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즉, 4가지 움직임 중 걸레질이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활동인 것이다. 그 다음 야외에서 걷는 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다른 일상 활동과 비교해 봤다. 실험은 보통 걷기와 보폭을 10cm 정도 넓혀 걷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 보통 걷기는 스트레칭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것은 걸레질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걸을 때는 보폭을 넓게 하고 속도를 높이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소비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걷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지속 가능하지만 걸레질 같은 활동은 10분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라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학계에서는 일상에서의 걷기 활동을 강도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저강도 걷기는 앉기, 서기, 설거지, 천천히 걷기. 중강도 걷기는 계단 내려가기, 빠르게 걷기, 물건 옮기기, 10cm 보폭 넓혀 걷기. 고강도 걷기는 천천히 달리기, 계단 오르기, 보통 달리기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걷기 활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중강도 걷기를 조금 길게 하는 효과나 고강도 걷기를 짧게 하는 효과나 운동 결과치는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령층이라면 짧은 시간 무리하게 고강도로 걷기보다 좀 더 긴 시간 중강도로 걷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데 근력 운동의 효과는 어떨까? 걷기와 근력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복부와 허벅지에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전극을 부착한 후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먼저 복부를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복근 운동을 20분간 하며 산소 섭취량,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다음은 가장 흔히 하는 걷기로 살짝 땀이 날 정도인 중강도 걷기의 운동 효과를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5분간 걷기와 달리기를 교대로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시행했다. 3가지 운동 중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 실험 결과 산소 섭취량,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 모두 인터벌 걷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강도 걷기와 인터벌 걷기를 비교한 결과 인터벌 걷기의 근육 활성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을 통해 체중 감량에는 인터벌 운동이 가장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복부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신 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복부는 물론 전신의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평소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우나 다니는 거나 좋아하고 생활 습관이 이러다 보니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왔어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김미연 씨.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그녀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김미연 씨에게 골다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40대 무렵. 뼈에 이상이 오기엔 이른 나이였다. 김미연 씨는 뼈 건강이 급속히 나빠진 이유가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골다공증 진단 이후 김미연 씨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젊은 시절 애써 외면했던 햇볕을 쬐기 위해 시간을 내어 산책을 시작한 것이다. 날씨가 괜찮고 햇볕이 너무 따갑지 않으면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있는 산책길을 30분 정도 걷고 버스를 탄다. 40, 50대 중년 여성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햇빛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햇빛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거나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11년 7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로 병원을 찾은 13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65%가 혈중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햇볕 쬐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비타민 D의 90%는 햇볕을 피부로 쬐일 때 만들어진다. 햇볕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햇볕 쬐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사소한 실천은 우리의 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햇볕을 쬐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늘이 준 천혜의 선물 햇빛. 하지만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햇빛은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과거에는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은 보통 노인층이나 고령층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일본,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자료만 봐도 젊은 20대 여성의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고 오히려 50, 60대의 비타민 D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미용 측면에서 햇볕을 지나치게 기피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 부족이나 좌식 생활로 인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뼈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남녀 모두 7시간을 넘는다. 특히 20대 여성은 무려 9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연령별로 분류해 본 결과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10대에서 30대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30세 이후가 되면 점차 골량의 감소를 겪게 되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최대한 골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속한 골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해야 훗날 골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의 이완을 막을 수 있다. 평소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단을 오르면 심혈관 기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김광현 씨는 심장으로 가는 왼쪽 혈관이 95% 가까이 막혀 응급시술을 받았다. 김광현 씨가 시술한 계기는 경사진 곳을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못 쉴 정도의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평소 기름진 음식과 고기 위주의 식사, 그리고 현저히 부족한 운동량이 문제였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시급한 상황. 주치의는 몸의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단 오르기를 권유했다. 계단 오르기는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서 협심증 발작 위험을 줄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에너지 넘치는 생활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가 발표한
심혈관계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외과 장병철 교수 역시 원활한 혈액순환과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 계단을 이용한다. 그는 하루에 보통 6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를 정도로 소문난 계단 마니아다. 장 교수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다. 예전에는 4-5km를 달려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는 것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회진을 돌 때도 장 교수의 선택은 언제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이다. 장 교수는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이용해 혈관을 짜주는 행위로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맥으로 흘러간 피가 하체로 가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와 허파로 들어가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즉,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 외에 계단 오르기의 또 다른 장점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감기에 걸려서 가래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뱉지 못하면 폐렴을 앓게 된다. 가래가 생겼는데 뱉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폐기능, 특히 폐기능이 약하고 근력이 없는 사람은 가래가 차도 뱉어낼 기력이 없다. 가래가 차다 보면 폐렴이 되고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폐렴이다.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특히 숨쉬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 운동은 점차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스며든 산소는 혈액과 함께 심장 운동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다. 계단을 오를수록 강도를 높여 걸을수록 필요한 산소량이 증가되고 심장 박동수가 점차 빨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폐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보폭을 넓혀 힘차게 걷거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면 근육이 피로하고 숨이 차게 된다. 숨이 차면 보통 큰 숨을 몰아쉬는데 이때 숨쉬는 근력이 강화된다. 심장 박동이 적절한 빠르기로 힘차게 뛰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 걷기와 계단 오르기는 심장과 폐를 모두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심폐기능 강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힘차게 계단을 오르면 뇌가 젊어진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실외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렵다. 반면 계단 오르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아파트와 상가 내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16년 노화신경생물학 저널에 계단 오르기와 뇌 건강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19세에서 79세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경우 뇌 연령이 약 6개월가량 젊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단 오르기가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났다. 계단을 꾸준히 오르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73세 신남옥 씨는 나이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운동을 마치고 모두가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도 신남옥 씨의 선택은 계단이다. 여러 층의 계단을 오르면서도 숨 한 번 고르는 법이 없다. 신남옥 씨는 자신의 건강 비결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꼽는다. 잠시라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 몸이 굉장히 단단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부럽다고 해요.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권유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안 하죠.
시니어타운 엘리베이터에 나이 드신 분들 앉으라고 의자가 있는데 제가 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해요. 운동이 일부의 생활이 된 신남옥 씨의 건강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운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 2년 전에 진행했던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했다. 놀랍게도 신남옥 씨의 검사 결과는 지난번 검사 때보다 오히려 좋아졌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김영인 교수는 신남옥 씨의 검사 결과가 좋아진 가장 큰 이유로 걷기를 꼽았다. 걸으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세포의 활성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뇌가 위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 교수는 고령 환자에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그 중에서도 계단 오르기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뇌세포가 활성되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강조한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는 점차 빨라지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때 뇌로 흐르는 혈류량도 늘어나는데 뇌혈류가 증가하면 자연히 뇌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뇌혈류 흐름과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에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등 뇌의 노화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임상노인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걸음 속도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걸음 속도가 느릴수록 인지 기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뇌에서 해마의 위축으로 걷기 속도와 보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활력 있게 걸으면 치매는 물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서 젊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